자, 안녕하세요. 이제 1기 시작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쟁, 이 쟁점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1기 때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행쟁 쟁점이 여러분들 0기 때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가 있잖아요. 그쵸? 행쟁의 쟁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쟁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쟁점에 대해서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오류를 범하기가 쉽냐면 우리가 매우 익숙한 접근 방식으로만 이 쟁점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이 그게 내가 익숙한 사례. 결국에는 사실관계 제시문에 있는 그게 익숙하면 그냥 그대로 때려 넣기 뭐 이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지향하고 좀 다른 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걸 재접근해서 중요한 거는 이 쟁점의 상태가 뭐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익숙한 방식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정상화하는 그 과정을 1기부터 3기까지 이제 계속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사례로 우리가 할 거고 올해는 좀 제가 실제로 했던 실무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출제 경향 자체도 이제 실무적 관점에서 출제 경향성도 강화가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들도 오염시키는 안 좋은 해악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무단하게 반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하지 않은 이러한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 방식을 여러분께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 있죠? 거기에 보면은 소장이 있는데 소장에서 원고가 지금 삭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 그 소장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수행을 했던 사건을 여러분께 이제 예시로 들어서 이걸 통해서 오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쟁점을 우리가 한번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소장이라고 돼 있죠. 소장이라는 건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문서를 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행정소송의 소장이겠죠. 원고는 왜 삭제했느냐?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삭제가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갑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갑. 그럼 이제 갑의 주소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는 누구냐? 서울특별시에 있는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죠. 거기 장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장. 그러니까 얘가 갑에게 뭔가를 때렸겠죠. 그러니까 때려 맞은 원고가 이 피고를 멱살을 잡아서 법원에다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소장을 접수했다. 그런 건데 얘가 때린 내용이 뭐냐? 그게 교습 정지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취소해달라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를 한 거고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제기를 했다. 그럼 내가 원고 갑으로서 요구하고자 하는 핵심의 취지는 뭐냐? 여기에 있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23년 12월 26일에 갑에 대해서 교습정지 23일을 때렸는데 그걸 좀 취소해달라.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판결을 해달라고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있는 판사한테 요구하는 그 문서, 그게 바로 소장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접수됐을 때 그럼 판사가 이 접수된 소장을 갖고 각하를 할 거냐, 기각을 할 거냐, 뭐 인용을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게 이제 행정쟁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까 이제 걔를 을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교육장이다. 갑이라는 애한테 영업정지 23일을 때렸다. 그럼 얘가 얘한테 때리는 과정 속에서는 얘는 얘한테 뭘로 때릴까요? 뭐 카톡으로 때리나요? 그렇진 않고 이제 처분서로 때려요. 처분서. 문서로 이렇게 때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문서를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얘 있죠? 얘에 이렇게 날인이 이렇게 들어가요. 교육장, 내가 이렇게 때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근거 법령이에요. 근거 법령. 당해 사안에서의 근거 법령은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학원법이 있어요, 여러분. 학원법. 그 다음에 학원법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학원법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학원법이라는 거는 법이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행령은 뭐 대통령령이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은 부령, 총리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근거 법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장이라는 애는 갑에게 영업정지 23일이라는 이러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 법령을 여기 적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뭐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의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근거 법령을 적시하고 근거 법령에 적용된 대로, 그렇죠? 적시된 대로만 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 법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참조 법령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얘한테 뭔가 큰 공권력의 행사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근거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법치행정의 원리라 그래요. 법치행정. 그래서 이게 행정기본법 8조에 있어요. 행기법 8조.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학원을 할 때 이 학원의 그 강습료 있잖아요. 그거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학원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걸 위반하면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여기 합격예법학원에 이렇게 만약에 수강 신청을 할 때 내가 얼마인지를 알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듯이 모든 학원은 학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게끔 그걸 공고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의무를 위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교육장이라는 애가 이 법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실무 공무원, 예를 들면 뭐 9급 공무원이 만약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법을 적용해서 기한을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보고를 하면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처분서로 날인해서 얘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를 뭐라 그래요? 이런 애를 처분청 이렇게 표현한. 그럼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교육장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처분서에 날인된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그 기관, 그거를 우리는 처분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운전면허증에 있는 뭐죠? 여러분 운전면허증 이제 서울에 계시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여러분한테 운전면허 날인을 줬죠.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처분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학원 영업을 23일 동안 정지를 받게 된 거죠. 얘 때문에. 그리고 얘한테 이렇게 편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23일에 정지를 때려 맞아갖고는 도저히 나의 학원이 운영될 것 같지가 않다. 그 다음에 23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에 벌점이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점이 누적되면 나중에 내가 학원 영업이 취소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갑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갈 수 있는 데가 뭐냐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행심위.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할 수가 있죠. 이때는 뭐냐? 이건 공짜예요. 물론 이제 변호사 비용은 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대리를 지금까지는 이제 행정사들이 많이 해왔는데 사실 행정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정쟁송법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심오하게 배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이제 노무사의 영역으로 끌고 오고 노무사들이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왜 행정쟁송을 잘하니까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쟁송을 내가 배우는 게 나의 실무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노위하고 중노위만 대리하는 게 아니라 행심위를 대리하거든요, 노무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역들도 여러분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의 영역에는 경계가 없어요. 사실은 전문직이라는 게 경계가 없기 때문에 전문직을 우리가 선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나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행심위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뭐길래 갈 수 있느냐? 얘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행심위를 거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어디에 있느냐? 얘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보다 높은 애는 누굴까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교육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행심위에다가 이렇게 먼저 취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심판 청구하고 당연히 집행정지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거치면 거치고 나서 뭐 가던가 아니면은 거치지 않고 가던가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또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관할이죠, 여러분. 관할. 그래서 행심위는 서울시에 있는 행심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법원은 일로 가는데 왜 일로 갈까요? 지금 때리네. 그렇죠? 얘가 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떠한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행정법원 양재동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양재동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때린 영업 정지를 없애달라라는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 플러스 집행정지.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갑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고가 누가 될까요? 제가 때렸으니까 제가 당연히 피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원하는 애는 당연히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그 소장이 바로 이러한 사실관계 내에서 갑이 여기에 접수한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자, 거기 피고 있죠? 그렇죠? 피고 교육장이라는 애 거기가 이제 처분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걔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데가 어디다? 서울행정법원이 되는 거예요. 얘가 원하는 게 뭐예요? 얘가 원하는 건 내가 때려 맞은 교습 정지 처분. 그렇죠? 이걸 처분이라고 소송법상 표현하는데 이걸 좀 없애달라라고 소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취소한다. 이걸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오케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결문 써줄게라고 해서 쓰면 그게 이제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주문이 되는 거다. 뒤에는 이제 생략이 돼 있는데 내가 왜 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청구 이유가 돼요. 그러면 그 청구 이유와 관련된 부분은 얘가 여기에 있는 근거 법령대로 한 게 아니라 뭔가 여기에서 하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전개하겠죠. 그게 청구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구 이유에 대한 판사가 내가 보니까 얘가 원래는 근거 법령에 따라서 뭐 해야 되는데 근거 법령에 뭘 하나 미스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만약에 판결문에 네가 맞아 라고 쓸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판결의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얘가 처분을 한번 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거법령에 따라서 얘가 처분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거법령에 대한 판단은 얘가 첫 번째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1차 판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1차 판단권자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얘가 1차 판단 때려 맞은 거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찾아왔기 때문에 얘가 내리는 판단은 뭐가 되느냐면 2차 판단이 돼요. 그래서 소송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1차 판단권자인 처분청이 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다시 한번 그 법을 들여다보고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사후적 판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가져가면 이제 권력 분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행정청이 있고, 이 행정청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좀 더 상위 개념으로 얘기하면 얘가 이제 행정부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1차, 이를 이제 집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차 판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에서 이제 얘가 하는 부분, 이 2차 판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행정쟁송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얘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그렇죠? 왜냐면은 얘가 이제 1차 판단권자잖아요. 그럼 1차가 더 어떻게 보면 우선적이기 때문에 1차 판단에 대한 이 존중이라는 가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1차 판단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때문에 할까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 어떤 권익 있죠? 이게 이제 사익. 이거에 대한 일종의 비교 형량. 이런 판단을 누구가 하느냐? 바로 판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이제 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익과 사익에 대한 형량의 부분이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무시무시하고 여기도 무시무시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이제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3명이 돼 있다라는 거. 비교 형량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결론 되면 이게 이제 판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얘를 존중하는 출발선 상에서 얘에 대한 권익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송 요건 있죠? 소송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엄격하게. 근데 너무 엄격하게 가져가면 또 국민이 섭섭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완화해야겠죠. 국민을 위해서. 자,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가져가서 여기서 나가리 시키면 이걸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판사는 편하죠. 집에 일찍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재판 청구권이 어떻게 보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완화해서 소송 요건을 일종의 확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법조계에서의 역할, 그게 바로 이제 교수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교수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책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 관점에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어떻게 되면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담론만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수들이 하고 출제는 누가요? 교수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가져가서 각하해야 되는 게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베이스에서는 맞는데, 너무 그렇게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런 담론을 형성하고 그 담론에 대해서 판사가 약간 화답하는 식의 그러한 판례가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이 판례가 이제 출제가 유력한 판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뭐 한 거니까 그런 거죠. 누구나 그런 거죠. 자기가 한 거를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봐야 되는데, 올해 이제 1-1-1에서도 문제는 이제 관할이었죠. 관할. 그렇죠? 근데 관할을 어떻게 출제한 거예요? 관할 위반 각하 그렇게 출제했나요? 여기서 출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출제했어요? 이게 원래는 관할이 위반됐기 때문에 각하해야 되지만 각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할을 이송으로 해서 국민의 어떠한 비싼 돈 들인 소송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뭐예요? 이게 확대란 말이에요. 확대. 그러면 그거를 교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강조했겠지. 그렇죠? 그럼 판사든 교수 말을 들어서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안 들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송을 통해서 소송 요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화되고 확대됐단 말이죠. 그런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전체적인 맥락을 1차 판단권에 대한 존중의 관점에서 원래는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가져가야 돼서 각하가 되는 게 맞아. 그렇지만 각각의 소송 요건, 뭐 원고 적격, 그 다음에 대상 적격, 제소 기간, 뭐 관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민이 돈 들인 그러한 재판 청구권이 보호되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이 완화돼서 확대돼서 결국엔 국민이 좋도록 하는 것, 그런 거에 의해서 화답하는 판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소장 하나 더 있죠? 그쵸? 거기에 소장 하나 더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정자 어촌계예요. 그렇죠? 어촌계 거기다 동그라미 쳐볼까? 어촌계. 어촌계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요? 이게 법리적으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어촌계는 뭐가 돼요? 뭐예요? 비법인 사단 써보세요. 비법인 사단. 왜냐하면 어촌계가 등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겠지. 그렇죠? 어촌계가 뭐 등기해서 좋을 일이 뭐 있어요? 돈 만들지. 그러니까 어촌계는 뭐예요? 법인이 아니야. 근데 어촌계는 몇 명이에요? 2명 이상일 거 아니에요. 1명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 단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라 그래요. 그걸 비법인 사단 써보세요. 비법인 사단. 그 비법인 사단에 이제 주소가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 010-3259-1418이죠. 거기다가 언더라인 하고 그 제 전화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저장해서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개인정보인데 넌 왜 제 거니까 상관없죠. 자, 그다음 피고는 전남지사가 되는 거예요. 전남지사. 거기다 언더라인 해보세요. 전남지사.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또 처분청이 되는 거죠. 뭘 알 수 있어요? 전라남도 지사가 거기 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정자 어촌계한테 뭔가 때린 거죠. 그렇죠? 때렸겠구나. 그러니까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소멸 등록 처분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무효 확인을 해달라고 법원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청구 취지를 보니까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표시 뭐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그렇죠? 무효임을 확인하고 거기다가 언더라인 쳐보세요. 이게 뭐냐? 무효 확인 소송이 되겠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가 이제 엔드죠. 엔드. 그 다음에 뭘 또 하냐면 말소 등록, 회복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언더라인 해보세요. 이행하라. 이행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이행소송이 나왔다. 그렇죠? 이행소송. 그건 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밖에. 그렇죠? 그럼 이건 당소냐? 그게 아니에요. 처분을 이행하라라고 소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잘 봐야 되냐면 만약에 이행소송이 왔어. 근데 그게 만약에 처분에 대한 거야. 그러면 이건 의무이행소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무조건 당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올해 1-1-2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이 아닌 경우에 이행을 소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당소예요. 무조건. 근데 이건 뭐냐? 지금 처분에 대한 이행을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소 등록, 회복 등록 절차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처분이거든요. 이게 왜 처분이냐? 그걸 뭐 이제 대상 적격 가서 우리가 잘 배우겠지만 뭔가 처분인 것 같은 느낌은 들잖아요. 지금 일기지만. 들죠? 그러니까 이게 처분에 대한 이행소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분에 대한 이행소송.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처분에 대한 이행소송이 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맥락에서 배운 것 중에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아까 네가 얘기했던 취소 소송의 본질이라는 건 결국 이제 항고 소송인데 항고 소송 안에 취소 소송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아니네. 여기. 항고 소송 안에 취소 소송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고라는 건 뭐냐면 처분을 때려 맞았기 때문에 저항하고 고소하는 게 내용이 취소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항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까 교육장이 때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못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법원에 와서 2차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거예요? 지금 형태가? 때려 맞으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법원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의 본질에 반해요? 이거 권력 분립의 본질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있고 사법부가 있을 때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행정청이 이미 때린 걸 갖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2차 판단만 할 수 있는 게 행정소송의 본질인 거지. 얘한테 구해달라고 하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행정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행소송이라는 것, 즉 처분에 대한 이행소송이라는 건 허용되지가 않는 건 이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차 판단, 2차 판단, 그 다음에 사후적 판단. 그렇죠? 그런 거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처음부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행정쟁송을 지배하는 커다란 어떠한 가장 기본이 되는 맥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맥락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귀결하면은 그거예요. 결국 권력 분립. 권력 분립이라는 그 시스템 하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행정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공익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파생되는 거예요. 이게 지배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배하는 원리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행소법 1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행심법에서 구석진 조문에서 출제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행소법에도 사실 구석진 조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 때 조문에 대해서 빠짐없이 살펴봤는데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볼 거예요. 1조를 보면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권익 구제, 거기까지가 항고소송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법상의 권리관계와 법 적용에 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한다. 이 후단이 당소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이 된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뭐냐? 결국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에 대한 내용을 규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권익, 그 다음에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라는 거죠. 그 기능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되고요. 4페이지로 가서 행소법 3조를 보면 그러면 이런 행정소송은 종류가 어떻게 되냐? 1호를 보니까 항고소송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언더라인하고 항고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처맞으면 그 처맞은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고소하는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항고소송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을까요? 처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언더라인 하면 되겠죠. 항고는 처분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사자 소송은 처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당사자 소송 볼까요? 당사자 소송은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 때문에 발생한 법률 관계. 그 다음에 처분 이외에 다른 사유로 발생한 법률 관계의 적정한 해결. 그게 당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저항하고 고소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법률 관계만 있을 때는 그거를 해결하는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올해 1-1-2죠. 그렇죠? 거기서도 당소에서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왜 안 될까요?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서 1차적 판단권자인 처분청이 때린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필터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행심위는. 그러니까 행심위에는 당소가 있을 수가 없죠. 얘네들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질 않아요.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얘는 처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죠? 행심위. 자, 3호, 4호는 뭐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4조를 보니까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항하고 고소할 때 나의 청구 취지는 취소해달라는 것도 있고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도 있고 부자의가 위법하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4조를 보면 1호, 2호, 3호까지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 소장에 있는 이행하라라는 소송은 여기에 있는 항고소송에서는 없죠. 즉 처분을 이행하라니까. 그렇죠? 항고소송에는 이름이 없는데 별도로 지금 있는 소송이 되니까 이름이 없다 그래서 무명항고소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법정소송 그렇게 돼 있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분하는 가장 큰 레퍼런스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처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가는 거예요. 처분이 있으면 맞았기 때문에 저항하고 고소하는 거고 처분이 없으면 법률관계만 있단 말이에요. 그 법률관계에 대한 적정한 해결을 소구하는 게 당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당소 가서 여러분이랑 또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페이지에 무명항고 소송 이렇게 돼 있어요. 무명항고 소송.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행소법 4조에 보니까 법정으로 정해진 항고 소송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걸로만 하게 되면은 국민의 권익 구제에 좀 부족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없는 걸 만들어서 해석상 끌고 오고자 하는 거. 그게 무명항고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상이죠. 해석상에다 원더라인 해보세요. 해석상. 없는 걸 끌고 오는 해석을 뭐라 그래요? 그걸 예시적 해석이라고 하죠. 있는 것만 하자라는 해석을 우리 열거적 해석, 국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있는 해석은 예시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시적 해석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그게 의무 이행 소송, 그 다음에 의무 확인 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나눠드린 그 내용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청이 있고, 이제 갑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얘가 해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소 등록 회복 절차죠. 그래서 말소 등록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소 등록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얘한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얘가 회복을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안 하고 있거나 거부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갑은 항고소송이라는 틀 안에서는 뭐 할 수 있냐면 이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 그 다음에 이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 거부를 때려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부를 때려 맞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다려. 강아지 생각나지 않아요? 기다려 하면?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한테 계속 기다리라고 하면 얘가 강아지가 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빨리 해달라고 이행을 소구해도 되는 거지. 이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부를 때려 맞을 때까지 그리고 거부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제한이 없어요. 언제 뭐 해야 될 그게 없단 말이죠. 그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하나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거부 처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신청을 하고 거부를 한 상태에서 인용이 되잖아요. 인용이 되더라도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재처분만 있는 거예요. 재처분. 재처분 의무가 기속력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소 등록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처분 의무만 형성되고 재처분 의무에 따라서 말소 등록이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기속력 가서 배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완전한 권리구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절차 위법설.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이 부작위 위법 소송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들 거부가 기분 나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기분 나빠.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 근데 저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차라리 난데 그냥 뭐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지나치면 어때요? 더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질은 뭐냐면 국민도 똑같다는 거예요. 갑이 국민이 신청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는 무응답 상태에서 얘가 받을 모욕감 있잖아요. 그 모욕감만 해소시켜주는 데 본질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작위 상태 해소를 위해서 만든 소송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절차 위법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됐다.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작위 상태만 해소하면 되는 거예요. 기속력의 내용이.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다시 거부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되겠지. 이게 기속력에 부합하는 재처분이 돼버려요. 부작위에서.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가면 다시 거부가 때려맞고 그 다음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처분 의무만 받게 되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불완전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약간 불완전하다라는 거지. 기다려야 되고 또 뭐 재처분 의무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거부로 때려 맞게 되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지금 급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국에 가면은 엘리베이터에 닫힘 버튼이 없어요. 영국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막 누르잖아요. 닫힘 버튼. 그렇죠. 누가 타기 전에 막 누른단 말이에요. 급하단 말이죠. 그런 급한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비추었을 때 재판이라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는 이 재판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지. 그러니까 빨리 이거 이행하라라고 하고 판사가 빨리 때려갖고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 거기에서 발생한 담론이 바로 의무이행 소송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뭘 느껴야 돼요? 처분을 빨리 해달라는 거지. 그렇죠? 처분에 대한 이행 소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처분에 대한 이행 소송, 그 다음에 법률 관계에 대한 이행 소송은 무슨 소송? 당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고 소송과 취소 소송과 당소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레퍼런스는 처분.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부나 부작위로 가서 불완전성, 그거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의무이행 소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 한번 볼까요? 자, 의무이행 소송이란 당사자의 신청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거부 동그라미, 부작위 동그라미. 그렇죠? 그래서 거부 또는 부작위를 때려 맞았을 때 항고소송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뭐예요? 거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러한 소송에서의 불완전성. 그렇죠? 기다려 뭐 이런 거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인 구제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우회적 언더라인 해보세요. 아, 얘네들은 약간 우회적이구나. 직관적이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닫힘 버튼이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부합하는 소송, 의무이행 소송 이렇게 가는 거죠. 자, 6페이지로 가면 판례를 볼게요. 여러분 판례를 보고 학설을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너는 판례부터 쓰지 왜 학설을 써요? 그건 교수님 책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인 거고 공부를 할 땐 판례부터 쓰고 그다음 보고 그다음에 판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가 학설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판례를 한번 볼까요? 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4조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것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 그렇죠? 요구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라는 건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요구 이외에 뭘 쓸 거예요. 그렇죠? 국어적으로. 뭐 푸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답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암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듬감 있게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가 이걸 외울 필요 있어요? 없죠. 적극적으로? 아니죠. 왜냐하면 요구 자체가 적극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요구를 동그라미 치면 그게 무슨 소송이냐? 그게 의무이행 소송이죠. 그 다음에 확인도 놓쳐서는 안 돼요. 확인 동그라미. 처분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소송 이것도 안 된다라고 우리 판례는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외울 필요 없죠.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똑같이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도 점수에는 아무 차이가 없죠. 두 번째. 그럼 판례를 왜 넘버링을 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넘버링을 치는 이유는 채점자의 채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논리 서술에 있어서 체계적인 인상을 형성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넘버링이 중요해요. 자, 행심법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본 거는 행심하고 이게 있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주는 서술이 굉장히 소구력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스킬이 되기 때문에 항상 소송과 심판을 비교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행심에 보면 현 5조에 의무이행 심판 청구, 거기다 언더라면 의무이행 심판 청구가 있어요. 행정심판에는. 왜 있을까요? 얘네들은 같은 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다 교육공무원들이죠.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정부라는 같은 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가 2차 판단에 대한 거에 매몰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의무이행 심판 청구라는 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행소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판례는 행심에서 의무이행심판, 그 다음에 행소에서 이거에 대응하는 게 뭐다? 이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판례의 입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작위에, 그러니까 어떤 국민으로부터 쌩까져, 국가가 나를 쌩깠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심을 찾아가면 욕카드를 쓸 수 있고 법원을 찾아가면 욕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의무이행 소송이라고 규율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규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얘는 기본적으로 사후심이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소극적 형태의 소송만 규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입법자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판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학설을 한번 볼까요? 학설은 이게 사안의 해결에 대한 책무는 판사가 있는 거고 학자는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학설 볼까요? 자,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언더라인, 아까 배웠던 개념이니까 그걸 권력 분립이라고 돌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위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해석이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행소 4조 열거, 그게 이제 키포인트죠. 열거 동그라미. 그렇죠? 왜냐면 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거는 암기. 있는 것만 인정하자라는 게 열거.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그게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그냥 완만하게 해석하고 국민이 좋으면 장땡이지 뭐 이런 표현. 그래서 예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국민권익의 뭐 구제 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창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시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학설.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뭐 되면 어렵긴 한데 되면 좋지 않아 뭐 그런 견해. 기타 등등의 뭐 졸견이죠. 졸견. 아니에요. 졸견은 아니고 그냥 견해가 있는 거죠. 자, 검토, 생각컨대 동그라미 치고요. 이게 수험적인 레토릭이니까 여러분들 요 틀은 해줘야죠.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이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국회가 정해서 정한 대로 소송 형태를 가져가는 것, 그게 뭐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현행 행심 5조 거기에 언더라인 하고요. 의무이행 심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소는 의무이행 심판에 대비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규정하고 있다. 이 판례를 원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간접강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이고 법대로 따라야 되는 거 그게 법치주의 아니겠느냐. 다만 있으면 좋은데 정한다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만 담아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표현도 꼭 적어주세요. 다만. 거기다가 다만에도 세모치고요. 그렇죠? 이런 표현 접속사를 잘 가정해요. 여러분 글을 잘 쓰려면 접속사를 통해서 글의 강약을 조절하는 능력, 완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실무에서 서면 쓸 때도. 그래서 다만. 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불완전성에다가 동그라미 별표하고요. 얘네가 왜 불완전성이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절차적 심리설 언더라인 별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쟁점이 한 69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를 물어봐도 다른 단원에 있는 쟁점을 적극적으로 끌고 와서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절차적 심리설 언더라인하고 별표하고 꼭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부작위 상태에 대한 해소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권익구제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실체적 심리설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부작위 상태, 그 쌩까지는 상태.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지네. 그런 상태에 대한 해소. 거기에만 본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절차적인 관점에서만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다시 가서 5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 의무이행 소송 옆에다가 쟁점 4를 페어링 해주세요. 그래서 사례집 쟁점 4로 가볼까요? 사례집 쟁점 4. 이게 기출이었는데요. 자,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는 거예요. 그쵸? 사례집은 여러분들이 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관할행정청의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 언더라인으로 법령의 취소.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단을 볼까요? 어업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하여 주는에다가 언더라인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하여 주는이라는 처분, 그렇죠? 그러면 청구 취지에다가 소장에다가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환원하라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청구 취지에는 환원하라 이렇게 담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 환원해줘.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행정청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원은 뭘까요? 처분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원하여 주는 처분, 그렇죠?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구하는, 거기다가 언더라인, 거기에다가 구하는에다가 여러분들이 언더라인하고 거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쟁점이 의무 이행 소송이 되겠구나. 처분에 대한 이행 소송, 그렇죠? 의무 이행 소송. 그러면은 문제의 요건 사실 두 개예요. 그래서 법령에 대한 취소와,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이행 소송, 이 두 가지가 허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문제에서 쟁점이 도출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쟁점을 이미 도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재심문을 문해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2011년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옛날 문제죠. 그러니까 재심문이 세 줄이에요. 세 줄. 여러분 지금은 재심문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문제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재심문에서 그 쟁점을 중심으로 한 포섭을 해야 되는 사실관계를 언더라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문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과거에는 그런 게 의미가 없었죠. 그렇죠? 자, 문제의 소재로 넘어가면 문제의 소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내가 논증하고자 하는 논증의 쟁점에 대한 예고 기능을 여러분들이 문제의 소재에서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법령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가능하겠느냐? 그게 법령이 과연 처분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예고해 줘야 되죠. 근데 이제 행구 법공의 본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행정청의 구체적 집행, 공권력 행위,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변동, 2조 1항 1호의 그 요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법령은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과 충돌하죠. 얘는 추상적 작용이죠. 그렇죠? 추상적 동그라미. 그럼 몇 번하고 문제가 될까요? 거기에 있는 구체적 집행행위와 충돌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그렇죠? 예고를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예고를 해야 되는데 환원해달라는 취지. 그게 무슨 소송이냐? 그게 처분에 대한 의무 이행 소송. 그게 1차적 판단권 존중의 관점에서 과연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로마자 2의 법령에 대한 취소송의 가부.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처분 가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연기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헌법 107조 2항에서 구체적 규범 통제를 헌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법령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합격예법학원 앞에서 담배 피면 뭐 과태료 때려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법에? 아니죠. 그렇죠? 금연 금지 구역에서 금연하는 자는 과태료 얼마에 처한다. 뭐 이렇게 처한다가 아니라 부과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죠. 시간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본질을 형용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추상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적 본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법령이라는 건. 그럼 뭐하고 충돌돼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추상적 작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 107조 2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때려맞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당의 법령의 위헌과 위법을 다투라는 형태로 규범을 통제하자. 그게 헌법 107조 2항의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해서 규범을 통제하는 방식, 그걸 구체적 규범 통제의 방식이라 그래요. 처분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검토 및 사안에 적용해서 헌법 107조 1, 2항 언더라인 하고요. 그 다음에 규범 통제의 핵심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규범 통제 언더라인 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을 하는 규범 통제. 그래서 취소송 허용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언더라인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판례 있죠.
거기 다만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구체적 처분성을 지니는 처분적 법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언더라인하고 별표하고요. 풍성하게 써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법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는데 법령이 원칙은 추상적 본질을 갖고 있는데 얘가 예외적으로 구체적 본질을 갖는 법령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처분적 법규 이렇게 표현해요. 처분적 법규 언더라인. 얘는 그러니까 구체성을 지니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몇 번 문제였지? 이게 마지막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분적 법규, 제소기간, 처분성 그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다시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쟁점 별게 없기 때문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도 풍성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만 아까 접속사를 잘 쓰라 그랬죠? 거기 별표하고 처분적 법규 쓰고 될 수 있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어요. 그다음 양가로 3번에서 보론, 사법 본질상의 한계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법본질상에 보면은 우리 행소법 8조 2항에서 보면 법원조직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법원조직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법률상의 쟁송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법률상의 쟁송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의 쟁송에 추상적 규범은 안 들어간다. 이 표현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이 표현인데 그냥 그걸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논의를 풍부하게 써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이행 소송의 가부와 관련된 부분.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쟁점을 때려 넣어야 되는데 사례집을 여러분 사례를 푸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의무이행 소송에서의 문학 판검 있죠? 그 세트를 여기다가 그대로 내가 복사해서 붙여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쟁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쟁점의 체계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요거를 이렇게 끌고 오는 요 연계 능력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연계 능력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뭘로 쇼붙이는 거야? 내가 이만큼에 대한 이 일반론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암기되어 있느냐 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디폴트 값. 요건 돼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기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암기는 완벽하게 해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갑자기는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암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갑자기가 될 수 있는 건 우리 이외의 현상에서만 갑자기라는 게 가능하고 나 자신은 갑자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도 1기 때부터 이제 서서히 완성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의의 및 문제점 거기 보면 행소법 4조 해석의 문제, 인정 여부 아까 학설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열거 그 다음에 예시 그 다음에 절충 뭐 이런 견해들이 있었다라는 거. 판례 보면 아까 1번, 2번 판례가 있었죠. 내가 그거를 기억해서 여기서 쓸 수 있겠느냐. 그럼 아까 동그라미 쳤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요구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그렇죠? 요구에다 떴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어디다 쳤어요? 행심법 쳤었죠. 그렇죠? 행심법. 행심법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 그렇죠? 의무이행 심판 청구가 있고 소송에서는 없다. 그 다음에 생각컨대 아까 동그라미 쳤었죠? 그 다음에 행심 5조랑 행소 4조를 비교해 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불안전성 아까 동그라미 쳤었죠? 불안전성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거기다 절차적 심리설도 써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썼던 일반론을 통해서 사안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령에 대한 취소송 X, 그 다음에 당해 환원해 달라는 의무이행 소송 둘 다 X. 그래서 이 얘가 요구하고자 하는 청구 취지는 행정법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시험 합격하고 나서 찾아보시면 되고 행정법원에서는 할 게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좀 쉬었다가 볼게요.